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화성 비봉 특지지구의 성공 요인 특징들을 알려드리면서 분양 문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량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난이도가 쉽고 투자하기 좋은 조건들로 이루어진 분양 물건이다 보니 예상했던 기간보다 빠르게 완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비봉의 성공 조건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토지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입장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첫 번째 성공 조건은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는 지리적 입지와 경제적 입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입지는 자동차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비봉 IC와 양로 IC, 그리고 제1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매송간 고속도로, 제2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봉담 과천 고속도로가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비봉 택지내 광역버스, 수인 분당선으로 연결된 야목역, 인천발 KTX역에 있는 어천역이 있습니다. 이 교통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입지로 연결되는데 안산시와 반월공단, 송산 남측공단, 남양 북양산업단지, 수원 광교 등 직장과 생활권 인프라 이용에 물리적으로 가깝기에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새로운 생활권 형성에 충분하다는 지역임을 근거합니다. 이렇게 입지가 지리적으로 편의성을 띠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할 곳들이 많다면 생활권이 형성되기 좋은 곳이며 곧 수요가 상승하며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공 조건은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하는 신생아로 인한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있고, 나머지는 도시와 도시 간 인구 이동으로 유입된 인구 증가입니다. 이 두 증가 요인 중 출생신고가 적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도시 간 인구 이동은 충분히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여 비약적으로 인구 증가를 보이는 결과로 초래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도시와 시골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도시개발로 인해서 생활권이 좋은 도시로 인구 이동은 계속해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신생아 출산율의 저조화로 인한 시골에서는 인구 절벽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은 오히려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고 정부 부처가 위성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직장인들 범위의 인구가 경기권 또는 지방 신도시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모든 인프라는 이용하기 쉬워야 하며 직장의 거리도 어느 정도 멀지 않아야 하며 서울처럼 비싼 집을 구할 수 없으니 경기권의 주택처럼 비교적 저렴한 매물을 접해야 하고 지방에서 청약하기 쉬운 신혼부부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로 부합한 도시는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 용인, 남양주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인구 증가가 꾸준히 일어났으며 타 도시에서 유입이 많은 이유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증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많은 동네는 소비가 일어나는 만큼 세금도 거치고 생활 인프라가 더 커지면서 이것들은 땅값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끼치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곧 땅값 상승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공 조건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모두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다면 내가 누릴 투자 수익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참 쉬운 얘기지만 실제로 토지 가격은 정찰제가 아니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인지 비싼 것인지 몰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토지에 붙어있는 도로나 배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토지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주변 시세를 보면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 신고된 자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행 감정평가입니다. 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을 신청하는 탁감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대출 가능 금액을 알려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해주는 것이지만 혹시나 하는 일에 채권 최고 금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최소한의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은행을 통한 토지의 가치평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인 조합은행에서 전체 대출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용도에 따른 가격 마지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용도는 다양합니다. 21개의 용도 지역은 가장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고 비도시 지역에서도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한 후에 그 용도와 수익률에 맞게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고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 행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이 수입을 위해 토지 매입에 평당 20만 원씩 1000평을 매수했다면 연 수익률은 3%밖에 나오지 않으며 단순 농업을 위해 토지 매입에 비용을 더 냈다면 아마도 수익률은 더 바닥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 농지에는 본인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여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가격도 절대적으로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수익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접했을 용도이며 가장 좋아하는 용도입니다. 각 입지마다 상황마다 가격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치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가치가 많이 올라서 주변 시세 중 가장 비쌀 수도 있는 것이 이 용도의 토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대적으로 주거 용도로만 쓰라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주거뿐만 아니라 창고나 공장으로 허가내어 쓰기도 합니다. 건축비와 설계에 따라서 수익률은 상이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창고는 6% 정도, 다가구는 한 10%에서 11% 정도 수익률을 보고 토지 매입가와 건축비를 계산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폐율과 용적률만 봐도 자연녹지 지역보다 건폐율이 3배 차이 나고 계획관리보다 20% 더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적률에서도 180%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의 토지라도 용도 차이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 지을 수 있는 세대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수익률로 직결되며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곧 토지 가격으로 결정납니다. 이 용도 역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선까지가 수익률을 재밌게 볼 수 있는 토지 가격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용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 수익은 이미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한계가 정해져 있으며 그렇기에 토지 가격도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용도에 따른 수익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토지를 고를 때부터 내가 사는 토지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이유로 인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지역적, 시기적 특징으로 인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화성 비봉이 성공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인에 적합합니다. 첫 번째, 동일한 조건의 물건들보다 저렴한 시세. 두 번째, 대출 금액이 70% 이상 가능한 토지였다. 세 번째, 용도가 이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 그리고 화성시라는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지역과 교통 입지 또한 발전하고 있는 중인 바로 이 지역의 토지였습니다. 이 이상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를 고를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합니다. 그냥 지난번에 매물로 받았던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소중하고 어렵게 모은 큰 돈이 들어가는 순간인데 그냥 마음이 안 끌려서 무언가 불안해서 내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라고만 이유로 만들어 선택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모르면 알아봐야 하고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게 리스크를 해치해야 하고 마음이 안 끌린다면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알아보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돌아 후회하는 시간에 나를 기다리는 좋은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시장에서의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